배현진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윤리위 징계가 일단 무력화되었는데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동 사진을 올리고 아동에 대한 수천 건의 악플이 달리도록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징계를 해야 되는 건가? 법원이 정당 사무에 너무 꼬치꼬치 관여하는 건 아닌가? 국민의힘의 내분과 혼란을 일으키려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일단 속보가 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이야기 잠깐만 하면 이렇게 되면 배현진 의원이 나 다시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할 텐데 지금 배현진 의원과 같이 서울시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참 법원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작정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 상황은 좀 더 저희가 지켜보면서 저 판결문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결과만 나왔고 내용을 보고 당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주에 한동훈이 대구 방문했을 때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재명과 싸우고 좌파 정부와 싸우는데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황된 메시지 내는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네. 장 부원장 말씀대로 제가 그 당내의 그 소위 내분이라고 할까요? 네. 어떻든 뭐 한쪽에서 싸움을 걸든 아니면 양쪽에서 서로 싸움을 하든 내분에 제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또 제가 국힘 당원이 아니었을 때는 더더욱 더 제가 조심스럽게 그 사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씨에 대해서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깝다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 그 총선, 지난 그 22대 총선 뭐 정말 대폭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저는 그 한동훈 씨가 누군가 한동훈 씨 측근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아마 거취를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좀 미국이든 독일이든 좀 가 계시는 게, 가 있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치가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게 뭐 눈앞에서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한동훈 씨가 좀 시간을 두고 시간을 가졌다면 오히려 그 한국에서 뭐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권 내부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쯤은 좀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가정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는 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요즘 말로 관심병이라고 하죠. 네. 관심을 못 받으면 못 견디는.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우파 국민의힘 쪽에 자원인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자원이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때 이제 대구에 나타났을 때는 더더욱 더 타이밍과 그 풍경 자체가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뭐 그때 제가 대구에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그 광주에 가서 강연을 할 때 그 광주에 몇몇 그 좌파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와서 저를 5.18을 폄훼한 이진숙은 광주를 떠나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단순히 북콘서트를 하고 광주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뭐 5.18 폄훼자도 아니거니와 왜 제가 그 광주를 못 갑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나 갈 수 있죠.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대구에 나타났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왔습니까? 여러 7명 왔죠. 예, 7명. 네. 7명이나 여러 명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문제로 제명이 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같이
동반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오지 마라. 내가 그냥 조용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모습이 정말 그 정치인답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갈 수 있죠.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구, 부산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한동훈 씨도. 근데 또 타이밍상 보더라도 왜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예상보다 썰렁했다, 사람이 없었다, 이런 또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현장에 없어서 썰렁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특정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장동혁과 내가 비교했을 때 이 풍경을 봐라, 이 그림을 봐라 라고 어떤 그 본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대구 시민이 아니라 어쩌면 장동혁 대표도 전국에서 사람을 동원했다면 그런 그림이 나왔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대구 시민들이 그런 한동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 그렇게 제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는 대구에 분란을 일으키더니 그것도 사실은 서문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버스로 동원한 팬클럽들 거기 불러서 보여주기 쇼를 하더니 또 부산의 구포시장 가서 부산도 찔러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간보고 다니는 행보,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진숙 위원장님 메시지에 매우 긁혔는지 네.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그 격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격하게 반응을 하던데,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것인가. 오히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제명된 정치인으로서 다른 정당,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오는 것을 그러니까 물리치지 않고 같이 움직였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 시점, 장동혁 대표가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택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목조목 반응을 했다면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네. 오히려 저는 제가 귀 기울여서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요즘 말로 좀 긁히셨나 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간보는 정치인 한동훈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에 국민의힘에도 어쨌든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한동훈에 대한 평가, 이 지방선거 재보궐에 한동훈을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싶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지도자의 자질 또는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자격 요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글쎄 그분이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그 정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분 하면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 나란히 서서 사실상 공동정부를 운영할 것처럼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으로 발표하던 그 장면. 그 내용은 한덕수 총리도 몰랐대요. 예. 한덕수 총리를 들러리로 세워놓고 자기가 갑자기 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그때도 역시 그 해운대였던 것 같은데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결정돼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이 잠바라고 하나요? 그 옷을 안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박정원 의원 소셜 미디어 글도 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김문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자켓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었죠. 저는 충분히 물론 그분이 보니까 어깨도 넓고 체형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사이즈가 네. 맞는 거를 못 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거복에 다 있죠.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입지 않았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제가 이야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어쩌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계엄 당일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국회의사당 본청에 거기서 서로 본회의장에서 거의 얼싸안다시피 악수하는 장면. 이게 네.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는 상당히 흔한 장면인데 친분을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고 또 이제 팔을 감싸 안는 거죠. 팔을 이렇게 이제 감싸 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 몇 개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장면 순간순간들이 리더십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장 부원장께서는 어떤 장면을 떠오르세요? 아마 이분을 규정할 때 떠오르는 그런 중요한 순간적인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을 네. 때 그렇게 평가할 때 그분한테는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라고 한다면 그 어떤 리더십일까? 이분이 국민들한테 네, 여러분 애국기업 환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웰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시하는 리더십, 의리의 리더십, 정의의 리더십 어떤 걸까요? 저는 여러 장면이 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가장 먼저 내란 자백이다라는 단어를 한동훈이 썼거든요. 네. 그 내란 프레임을 만든 그 오리지널리티가 민주당 게 아니라 한동훈의 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장면이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 것 네.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이재명보다 먼저 비판을 했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뭐 누구를 잡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란 자백이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내란 자백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죠. 근데 이런 한동훈에 대해서는 대구 민심이나 부산 민심이 가만두지 않고 아마 나오든 안 나오든 심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느끼시기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오늘 아까 이 범죄 네. 경력 조회서 뭐 공식적인 명칭은 공직 후보자 범죄 경력 회보서를 이제 받으러 갈 때 뭐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만 받으러 갈 때 마침 그 옆에 그 면허 시험장 이제 면허 발급해 주는 그 사무실을 들러서 제가 이제 면허증이 만기가 돼서 만료가 돼서 갔었는데 이제 사진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2층에 가서 찍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저도 좀 촉구를 하고 싶어요. 저도 지방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아마 그 많은 후보자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제발 좀 분탕질 좀 하지 말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당에서 중심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당 지도부가 튼튼하게 잘 하려고 해도 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가처분까지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또 걱정이 되는 게 또 분탕을 칠까 봐 그렇죠? 지금 이제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이제 한 분은 그 대기하는 분이고 네. 한 분은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이 좀 잘 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는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90도로 고개 숙이고 절을 하면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힘이니까 좀 참고 제발 좀 아량으로 받아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는 시민들
국민들께도 그 말씀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장면이 펼치더라도 어떻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은 그래도 국민의 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게 되고 또 그중에서 22명을 특정 한 명의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지 또 제가 뭐 헌법소원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가 헌법소원을 지금 했습니다만 네. 이 재판소원이라고 해서 3심제를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법 왜곡죄라는 이 뭐 정말 참 60년 넘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말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은 국민의 힘이니까 제발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처분 소식도 있고 당내에 끊임없는 이 분탕질 치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안팎으로 힘든 상황인데 지도부가 이 사법 3법 저지를 위한 뭐 오늘 이재명이 그냥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장애투쟁 그리고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이젠 제발 이재명과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처럼 힘든 야당도 없거든요. 그냥 야당도 아니고 107석에 네. 내분에 시달리는 야당 대표. 이진숙 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 투쟁을 하는데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제가 뾰족한 수를 뭐가 없어요, 사실은. 네. 정말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장 부원장 같은 이 스피커들이 그래도 이 보면은 군에서는 선무 방송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참 희망을 보는 것이 제가 뭐 자꾸 청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청년만 얘기를 하니까 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참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그 해방 이전부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 투쟁,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오셨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청년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각성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이 대한민국에 가는 방향성을 위해서 지금 뭐 거리로도 나오고 또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런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청년들을 신청년, 새로운 세대, 이 2026년을 주도하는 그런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오직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만 생각을 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고 행진을 하고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조금 활용을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진숙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대구에 청년들이랑 행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청년을 또 강조했는데 네. 제가 그 행보 되게 잘 알고 있죠. 네. 잘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70대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 싫어하는 게 20대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 10대들과 20대의 힘을 끌어와야만 이 투쟁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의 중요한 정치인이 된다면 네. 이 바람을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이 동남풍 만들어서 쏴 보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대구시장만 이긴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승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을 지켜야 되는 거고 네. 충청을 노려야 되는 거고 예.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또 청년들 바람을 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 고민이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히 고민이 크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어떻든 내부 분탕질을 계속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매일 소셜 미디어를 펼쳐봅니다만 이 분탕질하는 세력들의 그 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극복하는 저는 그 매체는 왜냐하면 그 소위 내부 분탕질하는 그 세력들의 연령들을 보면 제가 퍼센티지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은 그 세력에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청년들을 조금 더 정치적 지금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그 전진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진수 위원장만큼 청년의 중요성을 아는 정치인들이 청년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진숙 위원장 하면 종군 기자, 걸프전의 이진숙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보수 진영이 취해야 될 좀 국제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 고견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란 사태를 보면서 저는 지도자의 선택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1991년의 걸프전, 2003년의 이라크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에게 어떤 결과가 가게 되는지 그걸 제가 몸소 현장에서 2번의 현장에서 봤고 새삼 이번에도 느끼게 됩니다. 91년에는 아버지 부시, 2003년에는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을 했지만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지만 사실상 이번에 그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이란의 시민들이 테헤란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뭐 어떻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정말 그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집권해 왔던 그 세력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학대를 하면서 이런 무참한 결과를 맞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정말 그 힘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다시 한번 도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주도하는 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쪽과 동맹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란 사태를 보면서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이진숙 위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부산시장, 경남지사, 울산시장은 지방 행정에만 치우쳐 있느라 정치적인 메시지를 거의 안 내고 본인의 정치적 책무를 전 좀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행정가로서의 시장, 도지사도 중요하지만 영남이라는 보수의 본진에서 자치장이 됐을 정도면 전국 정치나 중앙 정치에 메시지를 내고 이슈 파이팅을 해주고 우리가 야당일 때는 정권이랑 싸워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진 분들이 지자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출마 예정자로서 이런 당원들의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은 싸움을 잘하니까 이재명 정권에 당당히 맞섰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국회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한쪽 그룹은 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또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소위 다른 출마 진영에서 당신은 뭐 좀 잘 싸우니까 국회로 가라. 뭐 국회에서 저를 또 기다리고 있지도 않지만 어떻든.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무려 5분이나 당신들이 좀 싸우시지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고비 순간순간마다 TK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지금 대구 경북이 사실상 낙동강 전선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TK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서울이든 부산이든 중요하지만 흔히 말하는 자유우파의 성지 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대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저는 뭐 그걸 대구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지켜내야 한다. 그 정신을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